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00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임오일이 되겠고요. 일진 임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일진사주 명리학을 시작한 지 100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만 3년은 한 95일 정도 빠지는 거, 한 100일 정도 빠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물이라고 볼 수 있죠.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비유를 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둘로, 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둘로 나누게 되면은 양수라고 하는 것과 음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양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임수로 이렇게 치환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수라고 하는 것을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치환을 해놓게 됩니다. 개수도 양수인 임수도 물이고요. 개수도 물에 해당이 되는데, 똑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임수는 양수라고 그랬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되는 것인데, 임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크고 깊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그런 물이라고 해서 대해수라고 보죠. 대해수라고 하는 뜻은 큰 바다와 같은 물이다 라고 해서 대해수라고 하는 건데, 이 대해수는 그래서 바다라든가 내지는 강호수 같은 거,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걸 비유하는데, 강호수도 이렇게 작은 강 이렇게 이런 거 말고요, 굉장히 큰 호수도 한반도 만한 아주 큰 호수 같은 것이 있고요. 강도 우리나라 한강도 작은 강은 아니지만, 저기 나일강이라든가 중국의 황하강 같이 이렇게 큰 강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강도 당연히 임수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임수처럼 깊고 넓고 그런 방대한 양의 물은 아니고요. 작은 물이라고 해서 우로수 같은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로수,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수에 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충분하는 성질,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바다 같은 곳은 파도가 치고 너울이 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큰 피해를 이렇게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의 양수의 특징은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임수는 이 충분한 성질,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 이 충분한 임수의 성질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주가 될 수도 있는데, 임수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그래서 양토인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임수가 왕할 때, 즉 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쓰는 거기 때문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사주가 한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임수가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같이 아울러서 병화를 같이 써 주어야지만 임수의 이 충분한 성질을 잘 제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컵에 따라놓은 음료수 같은 거 있죠. 순수한 물로 얘기를 하죠. 그냥 물이 있는데 얘네 같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크게 파도가 친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죠. 개미 입장에서는 뭐 접시물도 굉장히 큰 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바다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그러한 물에 해당이 된다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개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개수의 특징은 청징함에 있다 그랬어요. 청징함.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맑고 깨끗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지만 특히나 임수에 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요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자는 맑을 청자고요. 징자도 맑을 징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청징 같은 말의 반복은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것이 생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무토기토라고 하는 관성을 쓰지 않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게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이라든가 아니면 병화, 정화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 좋다. 개수도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 해월, 자월 같이 수가 왕한 계절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개수는 약하면 신금 내지는 경금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왕했을 때는 간목이라든가 병화 같은 것으로서 치용합니다. 선생님, 개수는 왜 신금을 쓰나요? 물론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인성이기 때문에 경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신금을 쓰기보다는 경금을 쓰는 것이 좋긴 좋은데, 개수는 뭐라 씁니까? 청징함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할 때 약간 탁하고 강하고 그러한 금이라고 하면, 신금은 매끈하고 깔끔함을 좋아하는 그러한 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맑은 금으로서 생해 줘야지만 개수가 더 맑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금으로 생하더라도 경금으로서 개수를 생하는 것보다는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하는 것이 더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수는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경금이 정인이고 신금은 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인이 정인보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육친론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일간의 특성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일간은 정인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일간은 편인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일간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임수 개수 이렇게 같이 설명을 했지만은 중요한 건 오늘 임수 일간이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병화로서 배합을 하고요. 임수조 일간 자체가 약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같이 신금으로 임수를 생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금으로 임수를 생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월의 임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신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경금이 좋을까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지 않고요. 요거는 미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월의 임수는 신금이 좋을지 아니면 경금이 좋을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미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 즉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겠는데요. 자, 지지로 자축인묘진사 오미라고 하는 12지지 12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묘진월은 봄이 되는 것이고요. 사오미월은 쓰면서 할까요? 자, 인묘진월은 이거는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이거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이거는 가을이 되겠죠. 가을.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해자축월은 이것이 겨울이 되죠. 봄은 따뜻한 계절이면서 모기 세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묘질월은 모기 왕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여름이면서 뜨겁고 건조하고 화가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오늘이 지금 미월인데 다음 달부터 이제 신유술월로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가을은 기후 자체는 서늘하면서 그 다음에 금이 강한 그런 왕한 세력을 얻는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겨울이면서 매우 춥죠. 그러면서 몹시
수가 왕한 그런 계절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진월, 그 다음에 미월,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거,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임묘진월은 목이 왕하고, 사오멸은 화가 왕하고, 신유술월은 토가 왕하고, 해적축월은 수가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진술, 충미만 띄워놓고 보게 되면 이때는 토왕 절이 되는 것이고요. 토왕절,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죠.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환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환절기.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어떻냐면은, 자, 진월 같은 경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수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이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무토기토일간들 내지는 토가 왕한 사람들이 중개업 같은 거 하면 잘합니다. 중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결혼중개, 직업상담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잘하고, 또 토일간들이 비서직 있죠.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대기업의 비서실 이런 것도 해도 굉장히 잘하고, 토일간들이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 좋다라고 하는 평을 많이 듣고,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토일간들이 좋을 때는 사람이 좋은 것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좀 박쥐 같죠. 이쪽도 저쪽도 이렇게 좀 그래서 토일간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했냐면, 어떤 거 하면 좋으냐면 그죠, 이중 간첩 같은 거, 이중 첩자 같은 거, 좋게 말하면 중개업 이런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첩자 같은 것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성격이죠. 물론 그래서 제가 지금 토일간들을 어떻게 보면 욕을 한 것 같지만, 토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특징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은 토의 장점을 살리면 되는 것이고, 목일간들은 목의 장점을 살리면 되는 것이지, 목일간이라고 해서 나쁜 거 없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미월 같은 경우도 역시나 사오미 여름이면서 기본적으로는 건조하고 건조하고 뜨거운 조열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미월은 특히나 대서가 지나게 되면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것, 진술, 충미월은 모두 진월도, 술월도, 미월도, 그 다음에 축월도 모두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과 하반월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진월이라든가 축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월 같은 경우 그때 그에 해당되는 계절이 왔을 때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은 미월이죠. 지금 미월하면서도 상반월, 하반월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것은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가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서부터 입추 전까지가 되겠죠. 입추 전까지가 이제 하반월이 되는데, 소서절부터 대서 전까지, 즉 상반월은 5월과 같다. 5월과 동론하다. 쉽게 말하면 5월은 가장 열기가 강하고 가장 화기가 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매우 뜨거운 그런 계절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쓰기는 미로 쓰고 보기는 뭘로 본다? 5월과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반월이 됐을 때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진시가 아니라 진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래서 대서가 지나게 되면은 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대서 저는 임수가 무기 약하다라고 봤을 때, 대서가 지나게 되면은 겉으로는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수가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 내적으로 암적으로 좀 생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임에는 틀림없겠고요. 임수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인데, 관성이 다시 무토가 투출한다거나 기토 내지는 지지로 진술, 충미, 토들이 많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는 관성이 많아지게 되면 임수가 탁해지거나 탁수가 되거나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 같은 게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왕토에서 임수가 어떻게 되죠? 파극되죠. 이런 건 제방이 아니라, 임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무토를 쓰면 제방이지만은, 이렇게 임수가 약한 경우에 무토는 그야말로 칠살로서 임수를 막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는 대서가 지나서 그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성인 경금 내지는 신금, 이렇게 금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금으로서 인성이죠. 임수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 좋을지 경금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 답은 일단 신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금. 묘의 임수는 신금을 쓰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면 물론 경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미월은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 기토들이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뭘 할 수 있죠? 임수를 막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같이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을목이 아니고 간목입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경금은 간목을 극해서 못살게 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음금인 신금 가지고 간목을 갖다가 완전히 잘라서 못쓰게 만들고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미월의 임수는 간목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간목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경금보다는 신금을 쓰는 것이 사주를 더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안정적으로 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는 신금으로서 임수를 배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에서 토를 제해 주는데, 개수 같은 것이 한 점 더 있어서 간목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사주가 더욱 중화를 잘 이룬 그러한 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 양수인 임수일간이 토왕절인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 임수는 제가 양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음토. 진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미토는 음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갖다가 극하는 관계.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에서 금을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토는 수를 극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월지가 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은 것인데, 그 토가 일간을 이렇게 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는 어떤 것 육친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관성이 되는데, 임수는 양수, 그 다음에 미토는 음토라고 했죠. 양대 음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관성 중에서도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일간은 약하고 신약한 중에 관왕, 정관은 왕한,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일간이 약해서 관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 됐을 때 수의 기운이 그렇게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만약에 기토라든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신약 관앙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살중신경으로 보게 되죠. 살중신경.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뿌리만 튼튼하다라고 하면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 제해 줄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식신제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미월에 토가 왕했을 때는 간목을 봐서 식신으로서 많은 관살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똑같은 음토죠. 정관이지만 축토를 봤는데, 이거는 축토는 월지에 있는 미토로 보게 되면 충이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인신충, 사회충, 좌우충, 묘유충 같은 금목충이라든가 수화충은 어느 한쪽이 약해지게 되지만은, 토충인 진술충이라든가 충미충 같은 경우에는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일간은 더욱 약해지고 토는 더 왕해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를 보게 되면 오화가 있죠. 이모일주는 원래 이걸 농마, 동향 내지는
녹마동형 내지는 재관쌍미라고 해요. 재관쌍미. 그래서 녹마동형이라고 해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녹마에서 마라고 하는 것은 요 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관과 정제가 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재관쌍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재성은 정제를 뜻하는 거고 관은 정관을 뜻하는 건데 이모일주가 되면은 녹마동의 재관쌍미가 돼서 정관과 정제가 있어 아름답다. 재관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어저께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한자 한자에 너무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체 짜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이모일주 녹마동형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뿌리가 좀 있어서 근기가 있어야지만 이 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미월의 임수일간이 약하고 충미충 돼서 관살이 많아지는 중에 이 오화는 오히려 관살을 생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타 간지로서 금수가 많게 되면 이 오화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봤을 때는 녹마동약이라고 해서 좋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월간에는 이렇게 상관인 을목이 있어서 을목이 토를 제해 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수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을목은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의 임수는 을목보다는 간목을 쓰는 것이 제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금 이렇게 투출해서 필요 없는 을목은 제하고 임수를 이렇게 생주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상관을 제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수생목에서 약한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하고 신금으로서 을목을 제하고 신금으로서 임수를 생교해 주는 것이 더 좋긴 한데 지지로 신금의 뿌리가 원래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한 걸로 볼 수가 있지만 토가 이렇게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신금도 오히려 매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녹록한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좀 생조해 줄 수 있는 금수를 본다거나 아니면 목을 봐서 토를 좀 제해 준다거나 근데 목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미월의 임수가 약하죠. 5화까지 보고 충미충 돼서 임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근거를 둘 수 있는 곳은 없고 간신히 연간에 있는 신금의 생주를 받아서 간신히 존립하는 상황 있죠. 근데 경금이 다시 있고 자수를 얻어서 일간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두고 경금의 생을 받는 것이 매우 좋아 보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오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화. 이 오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시가 되게 되면 뭐예요? 좌우상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거는 좋지 못하죠. 좌우상충, 그다음에 연월로는 충미충, 사지지가 네 지지가 모두 충미충, 좌우충으로 인해서 이건 사주는 다 깨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시가 경자시가 되는 거고 차라리 경자시가 될 바에는 신해시가 되게 되면 역시나 신금의 생주를 받을 수 있고 임수가 해 뿌리를 두죠. 이거는 뭐 오화가 있다 하더라도 뭐 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충미충이 돼서 토가 좀 왕해져 있을 뿐인데 금 두 개가 투출되어 있고 임수자때 또 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경자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괜찮은 생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이거 나쁘지 않죠. 신의 해수의 임수자재 뿌리를 뒀죠. 금순으로 가게 되면 화가 좀 약한 것이 좀 문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신해시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충미충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다 매몰되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건조해지죠. 근데 오화는 또 임목하고 인우 합하게 되면 뭐예요? 화국을 형성하죠.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이런 화국하게 되면은 사주가 건조해진다. 뭐 매우 뜨겁다라고도 볼 수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거는 매우 건조해지죠. 임수구 비견인 임수가 투출을 있다 하더라도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수 일간과 더불어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 임수나 일간 임수나
여기 하나에 딱 의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화가 와서 얘를 극하거나 병화가 와서 얘를 묶어버리면 임수, 일간 임수나 시간의 임수는 다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갑진시가 되면은 뭐 진토를 갖죠. 토왕절인 미월에 축토, 진토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토가 굉장히 많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간목 가지고 많은 토를 제하려고 하지만 간목의 뿌리가 매우 약하죠. 물론 미월의 간목 목회 고지를 받고 일지 진토를 받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왕하고 목이 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자칫 토다 목절, 즉 토가 많으면 오히려 목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운이 와서 간목을 좀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토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거는 같이 보십시오. 을사시라든가 병호시라든가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미월에 건조한 때 다시 을사병호 정미는 건조한 생시죠. 화가 왕하고 정미시도 토가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생시는 별로 좋지 못하죠. 임수일간이 뿌리 둘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은 충미충으로 해서 날아가 버렸고요.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오음이 화국을 형성하게 되고 병호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리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하반월이라도 늦여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기후, 반드시 이거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된다. 저 같으면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을 절대 을사병호 정미시는 고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무신시가 됐을 때는 신금의 임수가 뿌리를 내리고 신금의 생주를 받는 것은 좋지만은 토왕절인 미월에 충미총에다가 5화까지 본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는 것에 비해서 무토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임목이 이 신금마저 없어지게 되면은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신시가 되면은 대우는 금순으로 가야 되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초년은 가보울미 임진은 그럭저럭 임진도 제가 봤을 땐 별로입니다. 매우 이렇게 초년 운세가 좋지 못하죠. 여러분들 뭐 운세가 초년운, 장년운, 뭐 말년운 이렇게 나눠서 좋다 나쁘다 보지만은 가장 일단 좋아야 할 때가 초년운이에요. 특히 공부할 때, 이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이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한 40대 정도는 좀 30대, 40대 이런 정도는 조금 고생한다 하더라도 또 좋아야 될 때가 말년운이거든요. 초년운과 말년운이 그만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때는 내가 힘이 있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크게 막 낭패를 보는 그런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 조금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초년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없다든가 돈이 없어서 학업을 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일단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전 인생이 초장 중년이 다 좋았다 하더라도 말년이 힘들면 그거는 전반적으로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초년은 어렸을 때 하고 말년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출산태기를 이렇게 뽑을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분도 그런 걸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연주를 초년운, 그 다음에 월주를 중년운, 뭐 일주를 장년운, 그 다음에 시주를 말년운 이렇게 보는 분들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봐서는 항상 대운을 봐라. 운세가 초년운이 좋은지 중년운이 좋은지 장년운이 좋은지 이거 볼 때는 뭘 봐야 된다? 항상 대운을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운 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충실하게 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주 분석하는 게 좀 미흡하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뭘 하면 안 된다? 남의 사주를 봐서 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혹세무민하면 어떤다? 더더군다나 안 된다. 그거는 자신한테 업을 짓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식이 또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역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00번째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